미니벨로만 오랫동안 타다 보면 로드 자전거의 드랍바를 가끔씩 떠올리게 됩니다. 예전에는 저도 로드 자전거만 타고 다녔었는데 드랍바의 편안함을 잊을 수가 없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지만, 그래도 그만큼 미니벨로의 장점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미니벨로로 전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미니벨로의 여러가지 튜닝을 해봤지만 드랍바 튜닝은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이게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을 드리지 않았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미니벨로는 휴대성이 가장 큰 장점인데, 드랍바로 교체를 하게 되면 홀딩 사이즈의 폭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미니벨로는 그냥 일자바로 타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 드랍바로 튜닝을 했고요. 폴딩 사이즈 역시 일자바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튜닝 비용도 역시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능합니다. 요즘은 가성비 좋은 부품들도 쉽게 구할 수가 있어서 이제는 드랍바 튜닝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20인치 반접이식 미니벨로인 디에고 독도 모델인데, 순정 제품은 일자바의 기본 8단이고 뒷 스프라켓은 12에 32T입니다. 현재는 드랍바로 튜닝을 하면서 10단에 11에 42T로 교체가 됐고, 충분한 리치까지 확보되면서 라이딩 자세 역시 최적화된 핏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필에서 유리한 기어비로 편안한 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추가로 선정리 역시 최적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만 봐도 완전히 다른 자전거가 됐고요. 드랍바만 튜닝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10만원 초반대로 부품을 구매했습니다. 물론 새 제품이고 현재는 가격 변동이 있어서 15만원 정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드랍바 튜닝에 필요한 부품들은 영상 제목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미니벨로를 드랍바로 튜닝을 하면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며칠 동안 이렇게 라이딩을 해봤는데 제 신장에 딱 맞게 피팅을 해놔서 라이딩 자세가 정말 안정적이고, 그리고 외관상 좀 더 날렵해 보이는 그런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드레스업 효과로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미니벨로는 원 사이즈로 주로 이렇게 판매가 되기 때문에 드랍바로 튜닝을 하게 되면 충분한 리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크신 분들한테도 타기에도 좋은 그런 자세가 나오고요. 드랍바도 여러가지 크기로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신장에 맞는 그런 드랍바를 선택을 하셔서 튜닝을 하게 되면 원 사이즈로 나오는 미니벨로에서도 충분한 그런 리치를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미니벨로의 최대 단점을 드랍바로 튜닝을 하면서 이렇게 보완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랍바로 튜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드랍바로 교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들입니다. 11에 42T 10단 스프라켓, 10단 체인, 브레이크 변속 레버, 그리고 드레일러까지 이렇게 세트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드랍바로 교체를 하게 되면 바테입은 필수이고 속선과 겉선도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품들이 교체가 되지만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라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핸들포스트는 선택사항이긴 한데 본인 신장에 맞는 길이로 고정형 안쪽 접이 핸들포스트로 교체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기존 2V 방식에서 1V 핸들포스트로 교체 시에는 헤드튜브를 10mm 커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확한 커팅을 위해 표시를 해주고 휴대용 배관 커팅기로 레버를 조금씩 돌려가면서 커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트를 적당히 조여준 다음에 앞바퀴와 핸들바의 센터를 조정하고 마지막 볼트를 꽉 조이면 핸들포스트 교체는 끝났습니다. 기존 핸들포스트와 교체된 고정형 핸들포스트의 모습입니다. 이제 드랍바에 레버를 체결해야 되는데 커버 안쪽을 보게 되면 체결 볼트가 있습니다. 보통은 살짝 풀어주고 드랍바에 고정을 하면 되지만 저는 그냥 다 풀어버리고 따로따로 레버를 고정했습니다. 일단은 적당히 조여주고 직접 파지를 해보면서 양쪽 레버의 센터와 각도를 조정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인 외형은 완성이 됐습니다. 완전히 다른 자전거가 된 것 같죠? 저도 여러가지 튜닝들을 많이 해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속선인데 로드용과 MTB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양쪽 겸용으로 구매를 했기 때문에 MTB용은 커팅을 하신 다음에 레버 안쪽 구멍으로 밀어 넣어서 반대쪽으로 나오면 되고, 끝까지 밀어 넣게 되면 끝부분에 걸리게 되면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겉선인데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접이식 미니벨로는 반으로 접히기 때문에 가장 최적화된 선 길이를 찾아서 겉선을 미리 커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커팅된 부분은 뾰족한 걸로 모양을 잡아주고 엔드캡으로 마무리를 하면 됩니다. 속선은 브레이크, 변속기 세팅이 다 끝난 후에 커팅을 하면 돼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드랍바로 튜닝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이렇게 선 정리도 깔끔하게 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장점이 많은 튜닝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10단 스프라켓, 체인, 드레일러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디에고 독도 모델은 바퀴가 406 사이즈인데 사실 11에 42T 스프라켓은 오버 스펙이긴 합니다. 드레일러가 바닥에 닿는 문제 때문에 조금 걱정을 했지만 다행히 딱 맞는 위치를 찾았습니다. 일단 전용 공구로 스프라켓을 풀고 교체를 해줍니다. 스프라켓 해체 공구는 한번 구매를 해두시면 두고두고 사용할 일이 많습니다. 드레일러 행어는 기존 부품을 사용하고 10단 드레일러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리고 휠셋도 센터에 맞게 잘 장착을 한 다음에 10단 체인으로 교체를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나 변속 트러블이 미세하게 잘 안 잡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11단 체인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훨씬 더 변속 트러블도 없고 오히려 더 안정적이어서 좋습니다. 이제 드레일러 세팅만 해주면 되는데, 드레일러 세팅은 유튜브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나오니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변속을 하다 보면 지면과 가장 가까워지는 변속 지점이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케이지가 림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면 거의 땅에 닿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체인 길이와 비텐션을 조절해서 케이지가 안쪽으로 더 당겨지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면 최대한 지면과 멀어지게 되면서 변속도 잘 되고 실 주행 시에도 전혀 문제 없이 라이딩을 할 수 있습니다. 20인치 406 사이즈로 최대한 뽑을 수 있는 기어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평지, 어필 모두 커버되는 만능 튜닝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 일자바와 동일한 부피로 폴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드랍바 튜닝을 추천하지 않았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폴딩 시 부피가 커진다는 거였는데, 현재는 일자바와 거의 동일한 크기로 폴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20인치 미니벨로는 폴딩하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꼭 필요할 때만 부피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괜찮은 방법입니다. 먼저 드랍바를 분리합니다. 그리고 핸들 포스트를 안쪽으로 접은 다음에 메인 프레임도 반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드랍바가 이렇게 고정이 안 된 상태인데, 양쪽으로 꺾인 부위를 캐리어 블록과 접힌 프레임에 올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태로 들고 다녀도 되지만 이런 고무밴드나 벨크로로 고정을 하게 되면 눕혔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눕힌 다음에 드랍바를 위에 올려서 승용차 트렁크에 적재하셔도 됩니다. 핸들 포스트가 안쪽 접이 방식이라 드레일러 반대쪽 방향은 부품이 파손될 만한 부분이 없어서 접이식 미니벨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드랍바 튜닝 방법 그리고 폴딩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렸는데, 오늘 사용된 튜닝 부품들은 영상 제목 더보기란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 평소 드랍바 튜닝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합리적인 비용으로 기존과 동일한 폴딩 사이즈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만족도가 정말 좋은 튜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